지구 단위 계획인데 보면 지구 단위 계획 해서 이 지구 단위라는 게 아까 관할,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먼저 어디를 개발할지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하고 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행위제한 규제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하는데, 자, 첫 번째 지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는 건 개발이 이미 끝난 곳이 아니라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의 원칙은 전부 내지는 일부, 그러니까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은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여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원칙적으로는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 여기가 5군데가 있었죠. 첫 번째 정비구역이나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 10년이 경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원이나 네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지역 중, 이런 지역 중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저는 이제 정택공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정택공시도.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에 있는 지역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내지는 공원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모두 여기 임의적 지정 대상에 있는 지역입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 그러니까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원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랑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원칙은 할 수 있는 지역. 근데 요 뒤에 이 조건들이 붙는 거죠.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 다음에 공원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요 빨간색 조건이 붙였을 때, 요때 이제 하여야 한다가 된다라는 거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 빨간색 박스에 있는 조건들 빼고 내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만 나오면은 할 수 있다. 근데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들이 결합이 되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는 건 아니고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단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은 나머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일 것.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일 것.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곳인데 보전관리와 같이 보전이 목적인 지역은 너무 많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전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20% 이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2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2만 제곱미터. 그 다음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이내까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보전관리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보전관리 지역은 이렇게만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은 원칙 저는 3만 제곱미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원칙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중 첫 번째는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이거나 두 번째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를 해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때, 이럴 때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일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면적은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은 3만, 30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게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로 비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를.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역시 여기 우리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요건인 여기 1번, 2번, 3번 면적 3만, 30만, 10만 기반시설이 공급이 가능할 것,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 요건들을 개발진흥지구에서도 그대로 이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면적은 3만, 30만, 10만 기반시설이 공급이 가능할 것,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 요건에다가 추가적으로 두 번째, 자 개발진흥지구를 세분을 해보면 주거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는 거죠. 이 각각의 개발진흥지구들마다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도시외. 그 다음 복합의 경우에는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아까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중에 둘 이상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복합의 경우 주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주거를 따라갑니다. 근데 주거 기능이 빠져 있으면 산업 유통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여기를 이러한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행지구는 모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주거는 계획관리되고 산업유통도 계획관리가 되고 관광휴양은 도시 외니까 당연히 계획관리가 되고 복합은 주거 따라가도 되고 산업유통 따라가도 되고 특정도 계획관리되고 이렇게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땡땡 개발진행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옳은 지문.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에 지정돼 있을 때 개발진행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데 요 산업유통 요걸 좀 봐야겠죠. 생산관리 농림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개발진행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대체하려는 지역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는 개발진행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렇게 크게는 세 군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그 다음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 용기.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러한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첫 번째가 거기 보면은 뭐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노트를 1번에 보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두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의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사항.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네 번째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까 꼭 들어가야 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 다음에 7번째가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그 다음에 8번째가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이러한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그리고 3번이랑 5번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안에서 행위제한, 규제를 합니다. 규제는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는데 그 강화되는 규정들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화되는 규정을 배웁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 그래서 행위제한의 완화 되는 규정이 자 국계법 에서 세 가지.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가 있고 건축법에서 5가지 정도 해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개공지. 건축법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완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 그리고 이걸 여기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건축 제한은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에서 동일하게 완화가 되고 뭐 같이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건폐율은 150% 비도시지역에서도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러한 규정들에 따라서 완화를 했을 때 최대로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은 도시지역에서만 120%까지. 비도시 지역에는 규정이 없고 주차장 설치 기준 역시 도시지역에서만 100%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차 없는 가를 조성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려고 할 때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그 다음에 실효에 관한 내용인데 저 앞쪽으로 좀 가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얼마 안에 수립하죠? 3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착수는 얼마? 5년. 안에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 요거는 주민이 요쪽에서 써야겠죠.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경우에 한정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경우에 한정해서 이러한 것들이 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13페이지 문제집은 113페이지. 일 번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한다. 정확한 지구 단위 계획의 정의입니다. 2번 도시지역 내 유유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 군사시설 등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뭐 군사시설 같은 것들, 용산에 미군 부대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죠. 그럼 그 지역을 개발하겠죠. 그러면은 그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죠. 둘 다.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죠. 참고로. 그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개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개발 행위 하면 안 돼. 개발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 4번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런 건 풀지 마십시오.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뭐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고려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3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구 단위 계획은 기본 계획이 아니라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국장이.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하나에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용적률 150%가 아니라 반대로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건 비도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비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좀 처음 낯선 지문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읽어두십시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걸 3종 일반 막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달라질 테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이 아닌 것 나오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여기 보면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건 개발이 안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전부도 지정할 수 있고 일부도 지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뒤에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이하였다가 해제가 되면은 개발이 될 테니까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 다음에 관광특구도 개발이 될 테니까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도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니까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곳은 지정대상 지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행위제한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도 지정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딱 5군데만. 그래서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이런 거 없죠. 도시개발구역도 아니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이런 거 아니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도 아니고,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들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머지 내용들,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말고 나머지 내용들도 반드시 좀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틀린 거.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이 원칙은 3만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여기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을 때는 10만 이상. 3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포함될 수 있는 것. 포함되어야 하는 건 용기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4번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의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다만 시장, 군수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죠. 그러면 100만 이상이면 100만이면 맞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이런 건 없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공원에서.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도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8번 문제. 틀린 것.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네, 목적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2번 국장은 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네, 준산업단지도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공장이 들어올 테니까 여기도 개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2종 전용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보면 1번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해서 지금 지문처럼 이종 전용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여기는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을 갑자기 뭐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바꾼다.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외들이 있지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까 앞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뭐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 나왔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실로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일단 틀렸죠. 여기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은 3년 안에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구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아까 맞았고,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 미관, 주변의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거 마지막에 주변의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게 지정의 요건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용도지구도. 3번도 안 했죠. 3번.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도로, 수도공업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 것.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위치하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보죠. 주거는 계획관리지역에, 농림은 산업유통입니다. 산업유통. 농림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주거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 틀렸고 119페이지 10번 문제. 틀린 것.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후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마지막에 있었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노선을 고쳐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지역이고 3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는 지역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문장 자체가 맨 끝에 보면은 하여야 한다로 끝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여기 5군데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설에 보면은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게 깔끔한 해설이죠. 그래서 하여야 하는 지역은 저기 5군데 빼고는 싹 다 틀린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을 하는 곳이니까 원칙 전부나 일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 기준은 국장이 정하겠죠. 5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군 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 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실 때 고려사항이죠. 고려사항. 그 다음에 11번 문제. 틀린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는 개발을 하는 곳이니까. 3번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이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을 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일정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3년입니다. 대통령령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7월 달에 개정된 건데 조금 있으면 철거될 가설 건축물들 3년 이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5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잃는다. 다만 첫 번째 줄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121페이지 12번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고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까지 완화할 수 있죠. 100%. 오케이. 그 다음에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죠. 용, 산, 기, 지, 입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가 아니라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2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개발이 일어날테고 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번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렇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14번 문제 옳은 것.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다. 요거 한 12, 13년 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 여기 보니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죠.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보통은 오피스텔 같은 걸 지을 수 있겠죠. 이건 업무시설이니까. 자, 보통의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을 허용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우리 일반 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자 이렇게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할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오피스텔의 건축을 금지했다 할 때는 여기는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작성이 아니라 자 요거는 보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이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그리고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자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은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성만 하면 안 되고 인가받고 고시를 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15번. 자, 도시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할 때. 해서 보면은 1번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량 출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근데 5번에 초등학교 인근 지역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문제. 틀린 것.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진행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죠. 자, 여기 건축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의 조경,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 공지, 이 규정들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 규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뭐가 있었죠?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규정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2번 3번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 계획관리 지었구나.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지역, 비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4번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로, 산, 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 계획서의 처리, 공급 및 수용 능력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 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지정시 고려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